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앞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 파트냐 하면은 지금 토지의 표시를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 경계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상경계의 우리가 결정 기준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1번에 보니까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하단부 틀렸죠. 그죠? 바깥쪽 어깨.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죠. 어깨 틀렸어요. 3번에 도로구교 등의 토지의 절토된 부분은 바깥쪽 어깨 틀렸죠. 그죠? 이거는 상단부가 되죠. 그죠? 상단부. 4번에 보니까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소 만소의 틀렸죠. 그죠? 최소가 아니라 최대죠. 그죠? 최대. 4번도 틀렸어요. 5번에 보니까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상단부 틀렸죠. 그죠? 중앙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이 지문은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낼 수 있는 문제들은 이 세 개를 크게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은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정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냥 토지의 지상 경계죠. 그러니까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담장이죠. 담장.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다무라죠. 그래서 담장,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가 경계죠. 두 번째,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죠. 그죠? 이 표현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만약에 여기가 갑의 땅이다. 여기가 을의 땅이다.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 그러면 을의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치잖아요. 여기까지 미치고 여기까지 미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 가 경계입니다. 이 지문도 역시 출제인이 지문으로 띄우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은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닙니다. 그럼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이거죠. 그죠? 경계 결정의 기준이죠. 이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높낮이가 있다면 하단부, 도로구교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이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문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죠? 1번에 보니까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 맞죠. 그죠? 두 번째 볼게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자료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X죠. 그죠?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이거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해서, 그러면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합니다. 그 장부 이름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그건 당연히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청량을 하면 무조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해요.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하죠.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량을 하는 겁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이 4번에 보니까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토지가 수면에 접한다는 거는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호수가 있다, 연못이 있다, 댐이 있다, 저수지가 있었을 때 물이 있잖아요. 이 정도 차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호수이냐? 그는 최대 만수이라는 말은 여기가 만수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호수다, 유지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최대 만수위 이렇게 하면 돼요. 5번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개죠. 그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이래 나왔죠. 항상 이 지문은 시험에 띄운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죠.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여기에 경계점 자료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3번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죠? 그죠? 자, 4번에 보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모르시겠거든. 그는 장관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찰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청량을 할 때는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잖아요. 관공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끝글자는 전부 다 있다로 끝나는 거겠죠. 그죠? 자, 5번을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지상 건축물의 권리계죠. 그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면 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되는 예외 4가지가 있다. 이 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왼쪽에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합니다. 오른쪽은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여러분들 좀 전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거든. 이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건축물의 권리익의 분할 청량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되는 예외 4가지가 있다. 자, 그럼 풀이할 때 이래 하세요.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하면 할 수 있다. 공공사업하면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있잖아요. 항상 이해를 하실 때 사업자가 들어가면 편리를 봐줍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거든. 큰 틀은 이겁니다. 청량하면 전부 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청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답 나와 있죠. 허가 받았죠. 허가 받았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 우리는 토지 이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분할입니다. 그러면 분할을 할 때는 분할 청량을 해야 되겠죠. 청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좌측의 3개와 우측의 3개는 답이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허가받았다, 판결서 들고 들어갔다, 답 되잖아요. 그럼 이제 키는 이거거든. 소유권 이전 매매죠.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를 왜 분할하느냐?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제가 강남구 삼성동에 땅 1,000평 가지고 있어요. 이걸 시가 1,000억이라고 합시다. 1,000억. 이걸 매매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1,000억
덩치가 커져. 그러면 매매가 잘 안 돼. 그러면 나누어서 이게 분할이죠. 분할해서 매매할 수 있다. 그럼 분할 청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키는 분할 청량을 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을 한다. 그런데 분할 청량을 할 때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위로 올라가면 O, 오른쪽으로 가면 X예요. 그러니까 쉽게 뭐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리로 오면 틀린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여러분들 키를 잡을 때 이렇게 하세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어. 그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럼 처음에 보니까 소재, 지분, 오죠. 그죠?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분은 다 써야 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거든. 새로 정했다면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느냐. 그러니까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면 좋은 것이고 설명도 여기에 설치했다는 걸 도면으로 그려 놓으면 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좌표입니다. 이거는 물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의 지목,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7개입니다. 7개.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소재, 지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좌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시험에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 전부 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다면 뜻을 물을 수 있고 등록사항을 물을 수 있어. 그러면 뜻은 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다.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합니다.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그러면 이 문구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면 O가 되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면 X가 됩니다. 출제 이유는 항상 이 두 개 글자를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록되는 사항은 소재, 지분, 지목. 여기 소재, 지분, 지목. 자,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자,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토지의 표시를 배우고 있고 그 토지의 표시의 마지막 파트 면적을 배우러 가겠어요. 자, 처음에 갑니다. 1번을 볼게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에 면적은 토지 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X죠. 그죠? 이 말은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만약에 한번 본다면 자, 보세요. 시험에 출제인이 낼 때 토지 대장이죠. 우리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양식이 같거든. 양식이 같기 때문에 토지 대장으로 묻든 임야 대장으로 묻든 답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암기 딱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금만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뭔가 기준이 되는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토지 대장, 임야
대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금이죠. 자,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에 밭에 세금하고 집에 세금하고 세금이 틀려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예요. 이건 이제 특이한 사항인데 이 문구를 보면은 처음에 신규 등록했죠. 그럼 분할은 300에서 150이니까 150이 떨어져 나갔죠. 이게 분할인 거예요. 분할이죠. 그러면 지목이 주차장에서 공원이죠. 이게 지목 변경입니다. 150에서 200이니까 50제곱이 플러스 됐죠. 옆에 토지와 합친 겁니다. 그게 합병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걸 토지 이동 사유. 이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자, 이 문구를 잠깐 한번 본다면, 이건 이제 되어졌죠. 자, 2번부터 갑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맞죠? 그죠? 자, 2번과 3번을 묶으면 되죠.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맞죠? 그죠? 4번에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그러면 3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지역의 면적을 측정을 해보니까 0.03으로 나왔더라 이 말. 그럼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어디까지 등록을 할 거냐, 얼마로 등록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정답입니다.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는 소리는 최소가 0.1이라는 소리예요. 최소가 0.1이라는 소리는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그럼 이거는 0.1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 S는 최소가 1이다 이 말. 그러면 1제곱미터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전부 다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란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해결 방법이 동일하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도면의 축척을 두 개로 나누어야 돼요. 두 개로. 하나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경위의 청량을 사용하고 여기는 평판 청량을 사용을 하고 여기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좌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좌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전자면적 측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보면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즉 S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 그러니까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그럼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토지에 0.03으로 나왔다. 그러면 토지 대장에는 0.1로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그러면 0.03으로 나왔다면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를 산수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해라. 그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
두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거죠. 그죠? 이 두째 자리가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 되면은 버리고 0.051 때는 자,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오른쪽에서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해 이런 표현이죠.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는 소리는 자연수까지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니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더 우리가 반올림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가 0.5. 여러분들 여기는 0.05고 여기는 0.5입니다. 해결 방법은 좌우가 동일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0.1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0.1 0.05 0.5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답을 딱 여러분들이 할 때 정해져 있거든. 자, 처음입니다. 등록 전환을 할 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초과. 해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대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직권인지 신청인지 둘 중에 한 개를 갖고 답으로 만들어요. 이때는 직권입니다. 신청이 아니에요.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등록 전환이거든.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고 면적이 100입니다. 근데 이걸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해보니까 101로 나오더라. 청량을 해보니까 110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것은 1의 차이가 있고 이것은 10의 차이가 있죠. 그럴 때 이거는 차이가 적다. 오차허용 범위 이내. 차이가 크다. 오차허용 범위 초과. 이렇게 이제 됐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죠. 바꾸면 이 임야대장은 이제는 창고로 가는 겁니다. 갈 때 여기는 면적이 101이잖아요. 여기는 면적이 110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거 수정 안 합니다. 100의 상태로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오차형면을 초과했을 때는 이것도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간다. 이 말. 그러면 이거 고치는 것을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고치는 걸 뭘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의 경계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이 두 개입니다. 오차범위 초과했죠? 자, 직권을 한다면 O, 신청을 한다면 X. 이렇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면적의 오차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내놨죠. 앞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등록 전환의 경우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X죠. 그죠?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어떻게 푸느냐면 자 보세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면적은 100입니다. 근데 이걸 등록 전환했어. 그러면 토지대장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청량을 해보니까 101이더라. 그러면 이때 자 보세요. 이 100을 문자로 읽으면 이 말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에요. 101을 문자로 말한 게 이거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야대장의 면적이 등록이 돼 있었죠. 이게 100이었죠. 이걸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그런데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잖아요. 청량을 하니까 101로 나왔잖아요. 이 101을
등록 전환될 면적입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100을 등록을 하냐 101을 등록을 하냐, 그건 당연히 101을 등록을 하죠. 여러분들 100을 그대로 등록한다면 청량을 할 필요가 없지. 101을 등록합니다. 101을 문자로 말한 게 등록 전환될 면적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면 X,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면 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은 1번이, 우리가 여기서 정답은 자 1번이 되었어요. 2번, 3번, 4번, 5번은 자 똑같은 이치죠. 보면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 면적과 같아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세 번째 보니까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등록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면적이 100입니다. 분할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50대 50으로 나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50대 51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각해 해주면 돼요. 각해 해주면 된다는 게 이 토지를 50.5, 이 토지를 50.5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게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정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토지의 면적이 100입니다. 그럼 이거를 분할을 하니까 전부 다 50대 51이라는 거는 101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50대 60으로 놓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거 합치면 110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1의 차이가 있고 10의 차이가 있죠. 그럼 차이가 크다, 오차율 범위를 초과했다. 차이가 적다, 오차율 범위 이내입니다. 초과를 하면은 이 초과는 110이죠. 그럼 옛날 장부도 110으로 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전환을 할 때도 오차익 범위를 초과하거나 분할을 할 때도 오차익 범위를 초과한다면 장부를 정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등록 전환을 할 때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앞 문제에서 이 직권입니다. 이걸 신청으로 정정한다면 X가 되는 것이고 직권으로 정정한다면 O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전에 이 그림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볼 때, 자, 보세요. 1번, 2번과 3번, 4번을 꼭 구별을 해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100입니다.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하니까 101이죠. 이때 100을 문자로 읽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고 101을 문자로 읽으면 등록 전환될 면적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옛날 면적이고 새 면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새 면적을 등록합니다. 이게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가 110으로 나왔다면 오차익 범위를 초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간다고 그랬죠. 이거 고치는 걸 직권으로 고치면 O, 신청으로 하면 X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면적의 결정을 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거는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을 하니까 이걸 반올림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0.049잖아요. 49니까 5보다 적죠. 5보다 적으면 이 두 자리는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연습을 해보면 124점, 자 정리합니다. 25냐 124.251이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답은 이겁니다. 이거는 0.0.059 이거는 0.051입니다. 예, 결론은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건 5로 끝난 게 아닙니다. 5, 1이죠. 5, 1은 5보다 큽니다. 크니까 올려야 돼요. 그럼 이거는 124에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물론 5보다 적으면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는 4구니까 5보다 적죠.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 봤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적 공부 파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